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전국이 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4차까지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요. 태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4차, 네 번째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또다시 우리 상공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6일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빌미로 또 3차 오물풍선을 보낸 거죠. 임영웅이 노래라든가 나훈아의 태수영이라든가 이런 노래 한 곡이 우리에게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여줘요. 거짓과 위선에 속고 있는 이처만 북한 동포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비수와 같은 거거든요. 자, 앞서 북한은요, 대북 전단을 보내면 오물풍선을 날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자 곧장 3차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살포했기 때문에 정한대로 우리는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핑계로 또 어젯밤에 4차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김여정이가 협박을 하고 예고를 하고 그리고 진짜 보내고 좀 있다가 또 예고를 하고 보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아주 지금 현재 남북 사이의 이제 전단 이게 지금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 10시간 만에 김여정이가 직접 나섰습니다. 네. 담화문이 나왔는데요. 담화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향후 더 강력한 도발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성, 협박성 내용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대단히 먼저 꼬리를 내리는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담화문 발표했을 때는 엄청 강력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좀 길지만은 제가 평가할게요. 일단 지난 시기에 김여정의 담화문에서 흔히 많이 나오던 막말. 이 수위가 대단히 많이 이제 줄었고 그리고 김여정이 담한 내용을 보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북한은 9일자로 9일날 종료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탈북단체에서 또 전단을 보내니 이미 경고한 대로 4차 전단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았는데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김여정이가 원래 1차, 2차로 보낼 때는 총 15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7.5톤밖에 양이 대단히 줄었다. 그리고 탈북 단체들이 보낸 전단에는 그런 선동물이 있었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낸 전단에는 정치적인 선동물 내용이 없다. 비운 휴지일 뿐이다. 그냥 A4 용지 가위로 오려낸 그런 것만 보내고 그걸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한 반발이 강하니 아니 이건 뭐 우린 빈 휴지장 정도를 보냈는데 이러면서 그 반발을 무마시켜버리는 이런 내용도 있고 더 재미난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탈북 단체들이 전단을 보내고 또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보낸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꺼내냐 이러면서 불편한 감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부담이 되는지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또 김여정의 담화에 나오는데 만일 향후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겠다는 그 지점에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두 개 다 하면. 두 개 다 하면 이건 뭐라는가 하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번 풍선이 날아왔을 때 이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영역이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시민단체가 하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이라는 걸 알렸는데 네. 바로 이 김여정이가 병행이란 말에 방점을 찍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지점이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자숙하자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북 방송이라든가 학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단이 없으면 북한도 가만히 있겠다. 일단 좀 이제는 자제하자는 이런 좀 어찌 보면 꼬리를 내리는 이런 내용이 행간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했던 원칙, 네.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바로 힘으로 성취한다. 네. 이러한 우리 일관한 원칙 또 북한이 이런 도발 수위를 올리면 우리는 정말 김정은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중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네. 매우 첫 단계 조치일 뿐입니다. 네. 향후 더 많은 카드가 있다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첫 번째 김여정의 이 입장 발표보다 두 번째 발표면 굉장히 톤 다운되고 꼬랑지를 내렸다까지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입장을 우리한테 알리려고 아니 실제 우리는 반사적인 반응뿐인데 왜 학성기를 꺼내느냐. 구차하게. 또, 그런 네. 구차하게. 또 우리는 빈 종이장만 보냈지 정치 선동물은 없는데 대북 전단 보면 거긴 정치 선동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또 변명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 병행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거는 대북 학성기 방송은 이건 정부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런 여러 지점들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꼬리를 내리며 좀 타협해버리는 이런 이제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먼저 저렇게 풍선을 보내고 혼란을 야기시켜 놓고서는 나중엔 또 본인들이 꼬랑지를 내리는 상황이 조금 우습기도 한데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사실 오늘 아침에 많은 기사들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왔어요. 혹시나 네. 이게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어떤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건 어떻게 아니 해석합니까? 제가 결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김여정은 지금 멈춰서자는 걸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네. 근데 멈춰서지 않고 또 추가적인 전단 살포나 또 확성기 방송의 계속이 된다면 더 큰 도발을 하겠다 이건데요. 향후 북한은 현 지점에서 서 있지 않으면 해색 지도에서의 큰 도발도 저는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이 저출력 GPS 교란 작전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일 북한이 이거 고출력으로 높이면 네. 지금 우리 전라도, 네. 남해까지도 어민들의 생업에 피해가 갈 수 있고 네. 이하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뭐 병원의 큰 서버기라든가 네. 또 은행 서버기 같은 것을 직접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네. 되면 대혼란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색지대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나 우리 체제상 감내하기 힘든 도발은 아닙니다. 우리 아하. 정부는 이겨낼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 카드라 쓸 여러 가지 대응 카드는 정말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카드다라는 걸 이제 북한도 어느 정도 지금 김여정이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어제 우리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그렇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어제 우리 정부는 원래 고정식 방송뿐만 아니라 이동식 이제 방송차도 네.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 지대에서 개성을 향해서 이제 방송을 이제 재개했는데 문제는 그 방송 내용입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은 BTS 노래 틀고 뭐 걸그룹 노래 틀고 뭐 그냥 보통 우리가 남한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평시에 일상에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지만 네.
네. 북한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전 지역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우리의 리듬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유수 같은 거, 그다음에 어제 우리 방송 내용에는 뭐 우리 삼성폰이 세계 1위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의 최대 로망은 뭐냐면 휴대폰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나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머리 일을 하면 젊은 20대, 10대의 젊은 군인들로서는 완전히 미치게 되는 거죠. 저희로서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데 아니, 우리는 휴대폰 다 있어요라고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얘기 같은데 그런 게 북한 병사들이나 이 국민들에게는 먹힌다는 대단하죠.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휴대폰 소유자가 한 400만 명 되는데 네. 이 휴대폰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자기 집안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하. 신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이 휴대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네. 다 지역 미성년자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휴대폰이라는 이런 사실이 결국은 북한 병사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가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래도 불안감을 좀 버릴 수 없는 부분이 김여정이가 예고하고 오물풍선 보내고 예고하고 보내고 그러는 걸 보면 아 쟤들은 진짜 한다고 하면 하는 애들이구나. 지금 오물풍선이니까 이 망정이지. 그리고 또 조금 톤 다운해서 그냥 종이 쪼가리 보냈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정말 작정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뿌리면 그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네, 옳습니다. 이번에 대북정단을 이제 풍선에 날아 보내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휴전선에서 주민들이 적은 지역에서 조준 사격에서 떨구겠는지 아니면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는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이 향후 정확한 매뉴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일 저 풍선에 오물이나 빈 휴지가 아니라 정말 독국민들이나 생화학 무기가 달려있다면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두 번째 입장 발표문을 오늘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 아까 앞부분에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의원님 해석대로 김여정이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정말 좀 쓰라려서 좀 톤 다운하자라고 먼저 꼬리를 내린 그런 게 본의가 진의가 맞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우리 남북 간의 이 대북 확성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역사 전 기간에 항상 재개 중단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확성기만 꺼내면 북한이 결국은 매번 꼬리를 내리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억제 수단이라는 걸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실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님과 북한의 김여정의 그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